자, 우리가 오늘 하기 전에요. 저번 시간에 배운 거를 조금 잠깐 짚어놓은 거 할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처음 시간이 배운 게 이제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아이템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총 몇 가지 방법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했죠? 그렇죠. 사업계획자에 대한 조건 같은 거를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업계획하는 거, 그 다음에 비즈니스 띵킹에 대해서 살펴봤죠. 우리가 이렇게 비즈니스 띵킹을 어떻게 하는지 하다 보면은 새로운 정보를 찾아낼 수 있고 또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고. 자, 저번 시간에 본 거는 거의 그 부분이고요. 사업 계획을 하건 사업 계획서를 쓰건 그런 비즈니스 띵킹 하는 방식은 뭐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사고 방식 자체가 비즈니스 띵킹 방식이 아니면은 사업 계획서를 쓰거나 기타 문서 작업을 하실 때 또는 나중에 이제 사업 계획 같은 경우에 이제 잘 될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 말을 쉽게 말하면 버벅거린다, 장황하게 말한다, 이런 부분이 머릿속에 시스템적 띵킹 하는 방식이 없으면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조계수 원장님이 하신 것처럼 비즈니스 띵킹 하는 방식은 그때그때 수업 시간 2-3시간을 들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방식을 자기가 알고 열심히 좀 팔로우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고가 그렇게 좀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사람 개개인마다 사고하는 방식이 다를 거예요. 살아오면서 아마 그런 거 있죠.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는 디자이너식의 사고 방식이 있고요. 또 저 같은 기획자는 저만의 사고 방식이 있고요. 또 이공계는 이공계 하시는 분들의 사고 방식이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비즈니스 띵킹 방법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한 것이고 그 부분이 가장 근간을 이루어요. 기획서를 쓸 때도. 오늘 제가 이제 비즈니스 트렌드 리서치한 경쟁자 분석하는 방법을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이랑 진행을 할 건데, 저번 시간에 그 비즈니스 띵킹 방법을 충분히 자기가 좀 일주일 동안 좀 숙지를 했다라고 하면 되게 쉬워요. 상당히 쉬운 부분이지만 자기가 아직 익숙지 않다라고 하면 개념은 되게 쉬운데 실무에 적용하기가 조금 버거울 소지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상기를 하시고 좀 수업을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라는 거, 내 사업 아이템을 키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사업 조직을 만든다라는 게 쉽게 비유를 하면 하나의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나무. 내가 사업하는 거. 이 나무의 이름을 여러 가지 붙일 수 있겠죠. 나무명이 뭘까요? 보통 우리 회사 명이겠죠. 그러겠죠. 이게 만약 사람이라면 사람일 거고. 그래서 디자인이나 이런 데서 트리가 많이 비유가 되는 이유가 참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 자체 모티브 자체가. 자, 내가 사업을 만든다 할 때 첫째, 경쟁자를 잘 봐야 돼요. 경쟁자를요. 마케팅에서도 그런 거고 사업계획에서도 당연히 그런 거고. 여러분, 내가 이 아이템을 찾아서 하는데 내가 독보적이다, 그럼 다 좋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나 혼자밖에 없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나랑 종목이 많은 애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겠죠. 어떤 아이템에선 경쟁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어떤 아이템에선 제발 좀 없었으면 하는 것도 있겠고요. 또 사업 기획을 하고 플래닝을 하다 보면 경쟁자를 임의로 내가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선 딴 게 아니라 경쟁자를 죽여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자들의 현황, 그리고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 우위. 여러분, 경쟁력을 갖자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경쟁력을 갖자. 여러분, 경쟁력이라는 게 뭘까요? 경쟁력이라는 건 남이 있었을 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죠? 경쟁이라는 건 혼자 경쟁하는 게 아니라 비교 우위적인 힘이죠. 그렇죠? 내가 전체적인 시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힘이 되게 미력해요. 그런데 우리 산업군에서 나랑 유사 군에 있는 업체랑 비교하면 내가 한 20% 정도 힘이 더 좋아요. 그럼 내가 거기서 경쟁력 우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시장으로 갔을 경우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또 상관이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경쟁력을 가질 때 내가 우리 회사만의 경쟁력을 갖겠다, 차별점을 갖겠다, 차별화를 하겠다라는 건 반드시 나를 제외한 이 시장에 누구와 견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경쟁자 조사가 중요하고, 그 다음 트렌드. 여러분 뭐 트렌드 그런 거 있죠? 뭐 요새 뭐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면 뭐 2006년 트렌드, 뭐 10년 후 한국 트렌드 이런 게 있죠. 뭐 트렌드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도대체. 여러분, 사업을 성공시키는 방법 중에 아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트렌드를 먼저 파악하고 그 트렌드에 조금 빨리 가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트렌드를 잘 맞추는 사람, 트렌드를 잘만 맞춰도 그거 자체도 사업 아이템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사업 컨설턴트들이 하는 거죠. 창업 컨설턴트들이 하는 게 트렌드를 먼저 파악을 해서 트렌드를 사고 팔죠. 여러분은 트렌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순히 트렌드가 유행은 아니에요. 분명한 건. 자, 트렌드를 어떻게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자, 이렇게 보면, 자, 나무가 있다면 이 아래는 비가시적인 분야죠. 눈에 안 보이죠. 이 부분은 눈에 보이는 거죠. 네,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부분은 뭘까요? 사업계획서예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은 자료와 정보예요. 네, 자료와 정보가 약하면 사업계획서가 바로 나오지 않겠죠. 누가 뭔 말만 해도 픽 쓰러진다고요. 외부 환경 요인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누가 한마디 하고 아니면 누가 말꼬리 잡거나 이러면은 바로 그냥 나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가시적인 부분이 되게 튼튼하면 환경적인 요소에 그렇게 덜 받는다라는 거. 바람이 불건 뭐하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비가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강의의 목표는 조사와 분석에 대한 이해, 트렌드에 대한 이해와 실무 분석 능력을 좀 키울 거고요. 경쟁사 조사에 대한 방법, 그 다음에 예상 시장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오늘 세 번째 세션에선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사와 분석. 자, 조사를 영어로 리서치라고 하죠. 리서치. 그죠? 데이터를 수집해오는 게 리서치예요. 그렇죠? 여러분, 리서치를 잘한다라는 거는 데이터를 잘 수집해오는 사람을 말을. 자, 리서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분석을 해야죠. 자, 분석을 해야 돼요. 리서치를 끝나고 나선 어널리시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널리시스라는 건 수집된 데이터를 분해 또는 조합해내는 걸 어널리시스라고 말을 해요.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쪼개서 보고,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의도성을 가지고 가공을 해보는 게 어널리시스예요. 리서치를 잘한다. 아무리 원자재가 많아도요. 네, 그걸 가지고 분석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지 뭔가를 파악해내지 않으면 말짱 헛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리서치도 잘해야 되고 어널리시스도 잘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리서치하는 부분부터 볼게요. 처음엔 우리 1차 자료라는 게 있어요. 1차 자료. 1차 자료는 뭐냐면 찾으면 나오는 자료예요. 여러분이 찾으면, 여러분이 노력하면 그 자료는 나와줘요. 네. 이런 자료가 뭐가 있느냐? 뭐 뉴스, 기업 정보, 학술 자료, 통계 정보, 시장 정보, 특허 정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인터넷, 여러분 제일 많이 찾는 게 뭐예요? 인터넷이죠? 정보 찾을 때. 그리고 또 방법은 뭐 있어요? 물어보기.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컨설턴트한테 컨설팅 받아보거나 뭐 기타 여러분이 의지만 있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뭐 자원만 있다면 충분히 나오는 게 1차 자료예요. 이거는 뭐냐? 노하우란 없어요. 1차 자료에서. 노하우란 없고 노하우가 있다면 노웨어예요. 노웨어가 노하우예요. 1차 자료에서. 어디에 가야만 그 자료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뿐이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자료가 인터넷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그 정보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 즉 여러분이 뭔다 한 게보다는 어디에 자료가 있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1차 자료의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자료 조사를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특정한 노하우를 원해요. 자료 조사 방법에 대한. 그러나 자료 조사 방법에 대한 노하우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네.
자, 자료를 잘 찾는 사람,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노웨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그리고 자기가 그만큼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1차 자료고, 자, 2차 자료는 뭐냐? 2차 자료는 찾아도 안 나오는 자료가 2차 자료예요. 네. 여러분, 찾으면 돈 내라고 하는 자료는 1차 자료일까요? 2차 자료일까요? 이렇게, 요새는 정보가 돈이죠? 찾으면은, 여러분 컨설턴트한테 컨설팅 받는 것도 돈이고요. 저한테 지금 이렇게 수업을 듣는 것도 저도 여러분한테 뭐 물건을 주질 않잖아요. 저도 정보를 주는 거지. 그죠? 이것도 다 돈을 내야 되는 거고요. 이건 1차 자료예요. 돈 내는 것도 1차 자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희 그 플랜업이라는 사이트를 알았으니까 이 수업을 듣는 거죠. 몰랐으면 또 못 듣게 되는 거죠. 1차 자료고. 자, 2차 자료는 뭐냐? 수업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2차 자료예요. 네. 여기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여기서는 뭐냐? 이런 정보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어요. 알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사고하고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네? 이거는 여기서는 뭐가 다를까요? 이거는 여기에선 노하우가 들어와요. 개인의 능력, 아니면 개인의 성향, 여러 가지, 아니면 또 자료를 조사 분석하는 여러 가지 스킬들,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러나 잘 보면은요, 이게 80이에요. 이게 80%고 이게 한 20이에요.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쓸 때도 이게 80이고 20인데 이 80%는 경쟁력 있는 자료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알면 남들도 알아요. 자료, 정보의 경쟁력은요, 나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쟤는 늦게 알거나요. 이게 정보의 경쟁력이지. 왜? 1차 자료에서 경쟁력은 만약 내가 모르면 나만 손해죠. 나만 뭔가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나중에 알게 되면은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노하우, 1차 자료에서 노웨어가 중요하고 2차 자료에서 노하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1차 자료를 볼 때는 데이터, 내부, 외부를 다 봐야 되겠죠. 내부, 외부. 비공개, 공개, 비공개, 공개 다 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자료들. 이 방법은 뭐냐? 그냥 여러분이 열심히 조사를 해야 돼요. 시간 틈틈이 열심히. 만약 돈이 되는 대표님이 계시면 사람을 써서라도 계속 보통 뭐라고 해요?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계속 네? 산업을 모니터링 해보고. 그래서 리서치 회사나 큰 그룹사나 이런 데 마케팅 리서치 팀이나 이런 데서 계속 경쟁사나 환경에 대한 동향을 계속 리서치해요. 그걸 계속 보고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회사가 경쟁적으로 유리하다라는 이유는 뭐냐? 상황을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먼저 알고 먼저 대비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상황 자체를 만들어버려요. 상황을 만든다고요. 한 얘기로 한번 쉽게 얘기해드리면 옛날에는 100만 화소였으면 애들이 핸드폰 한번 뻑뻑 갔어요. 근데 자기 상황을 만들어버렸죠. 어느 회사가 200만 화소를 들이대요. 그러면 100만 화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옛날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200만 화소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때요? 600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상황 자체를. 왜? 자기네들이 기술력이 있으니까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정보는 곧 기술력이고, 기술력은 이익을 난다라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자, 1차 자료에서는 열심히 찾아보는 방법밖에 없고, 여러분이 제 교재에도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이트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이 사이트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여기서는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구 통계, 통계청 있죠? 통계청 사이트를 자주 가는 사람들은 거의 무한 정보예요, 거기에. 정말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많이 가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통계청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 거예요. 그러나 잘 안 가보거나 이용 안 하는 사람들은 가도 모르겠죠. 봐도 모를 테고요. 자, 그러면 자료 조사와 분석의 노하우는 뭐냐? 첫 번째 노하우는 뭐냐? 정보의 루트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계에 여러분이 모든 정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모든 정보를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죠. 네, 여러분이랑 관련된 자료만 알면 돼요.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 아래 기획실이 있다면 기획팀장이나 기획실장 되고 아니면 보통 CEO가 기획자를 겸임하는 사람들, 저도 그렇고, 저희 한 분 있긴 하지만, 하실 경우에는 자료 조사를 빨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라고 하면 자료 조사를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선정적으로 자료를 조사하는 무슨 감각이 있는 게 아니라요. 이런 루트를 많이 아는 거예요, 루트를. 어떤 자료 하면 어디. 디자인 자료 하면 어디. 산업통계 자료 하면 어디만 보면 다 나와. 이렇게 머릿속에 리서치 맵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없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데 가면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니까 거기만 살펴봐도 정보를 꽤 끄집어낼 수 있다. 일단 여러분이 사업계획 썼을 때, 할 때, 이렇게 사진 자료, 이렇게 좀 할 때, 맨날 그런 데서 힘이 드는 게 뭐냐면, 매번 할 때마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니까 일이 힘든 거예요. 디자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내가 잘한다라는 건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정보 소스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역업을 했다. 그러면 그만큼 무역에 대한 내가 지식도 많고 백소스도 많은 거예요. 한 예로 제가 부동산 컨설팅 하는 분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은 부동산 기획서가 부동산 제안서 이런 게 좀 두꺼워요. 예. 근데 쓰게 되면 2, 3일 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쓰세요? 빨리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사진 자료, 통계 자료, 이런 거 다 모아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면 봐야 되고, 뭘 하면 알아야, 누구를 가서 만나야 되고 다 아니까 일단 작업 속도가 되게 빨라지는 거죠. 자기만의 루트를 잡고 있어야 돼요, 루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매번 조사하고 끝내고, 뭐하고 끝내고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축척을 하시라는 거예요, 축척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넷이라면 즐겨찾기. 네?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내가 무선통신 쪽에 있다라고 하면 딱 하면 무선통신 쪽으로는 내가 여러분 즐겨찾기도 뭐예요? 우리가 저번에 시간에 배운 로직틀이에요. 예, 놓으면은 이렇게 계속 열리죠? 그런 정보의 루트를 잘 갖고 있으면, 여러분, 정보의 경쟁력은 아느냐, 모르느냐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정보의 경쟁력은 뭐냐? 스피드예요. 누가 빨리 찾아내느냐. 그러려면 여러분이 정보의 루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대8의 법칙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2대8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전체 시장은 언제나 20%가 만드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나머지 80%는 그냥 따라오는 애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용카드나 이런 거 봐도 전체 매출은 20%가 끌어요. 그리고 여러분 클라이언트를 데리고 있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잘 보면은요, 전체 한 20% 클라이언트가 매출을 다 끌어줘요. 나머지 80%는 그냥이라는 거예요. 제가 교육을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을 해봐도 20%가 어느 정도 제가 말한 걸 알아듣고 나머지 80%는 잘 몰라요. 네. 왜 2대8의 법칙이 모든 거에 다 되진 않지만 상당 부분 먹힌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자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실험을 해봤대요. 개미들이 있어요. 개미들이 있는데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개미들의 20%가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80%는 놀더래요. 빙자빙자. 얘네들 왜 그럴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여왕개미를 하고 이렇게 집단이 있죠. 그래서 일 열심히 하는 개미들 20%만 이렇게 모았대요. 그리고 강력한 개미 집단을 만들어야지. 걔네들만 20% 모아가지고 걔네들만 섞어서 또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거기서 또 20%만 일하고 나머지 80%는 빙자빙자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2대8의 법칙이라는 건데, 왜 자료의 2대8의 법칙이냐면, 여러분이 자료 찾아보는 것도요, 20%가 다예요. 나머지 80%는 별 필요 없는 자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보 조사를 하다 보면은 쓸데없는 자료에 막 매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라도 하나 더 집어넣어 볼까? 그러나 20%만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보조사가 빨라져요. 이게 과연 내가 정보조사하려는 거에 상위 20%일까? 아니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정보가 없어서 고민이 아니라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옥석을 못 가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인지 저게 좋은 말인지. 여러분 뭐 시장 조사 이런 거 보고 뭐 시장 규모 봐도 이쪽 신문에서 하는 말과 저쪽 신문에서 하는 말이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2대 8의 법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2대 8의 법칙은 뭐 정보 조사뿐이 아니라 이런 스타디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스타디하는 것도 여러분이 제가 총 9세션을 하는데 여러분 다 소화 못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로 소화를 못하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하기 전에 그 앞 시간에 꼭 알아야 될 거는 코멘트를 하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20%만 알아도 나머지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도 어떨까요? 20%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그냥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한 예제와 뭐가 많은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좀 쳐낼 수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사 분석에서도. 자, 그래서 조사에는요, 첫째, 브레이크다운 어널리시스라는 게 있어요. 큰 산업에서 여러분이 쪼개보는 거예요. 브레이크다운 시켜보는 거예요. 뭐 한마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음반, 뭐 영화, 뭐뭐 시장 이렇게 쪼개보면은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때는 정밀 관찰을 하는 거예요. 정밀적으로 관찰을 해보면 브레이크다운 어널리시스가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인테그레이션 어널리시스예요. 다른 여러 가지 분야의 자료들을 조합해보면 여러 가지 다른 자료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트렌드 조사하고 경쟁자 조사예요. 전혀 상관없는 애들의 조사를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니까 어떤 특정한 정보가 나왔다라는 부분이 이제 그 인테그레이션, 결합 분석이라는 거예요. 분석에서. 자, 그러면 이 조사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쪽 방면만 할 수도 없고 이쪽 방면만 열심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분해 분석의 대표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면 저번 시간에 여러분이 배운 거 자체가 분해 분석 중에 하나예요. 자, 볼까요? 새로운 10,000원 이하의 어린이 음식 메뉴 사업을 내가 하고 싶어요. 자, 이거를 새로운 10,000원 단위의 어린이 푸드 비즈니스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처음에 브레이크다운 해보는 거예요.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배경, 재료, 맛, 영양으로 내가 브레이크다운 시켜보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브레이크다운 할 수도 있겠죠. 네. 재료만 가지고도 또 브레이크다운이 돼요. 10,000원 가지고 중국 음식, 일식, 한식, 아니면 인스턴트 푸드 뭐가 나을까? 맛으로도 돼요. 단맛, 쓴맛, 아니면 몸맛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영양으로도 되죠. 네. 영양가가 많은 거, 영양가가 없는 다이어트용 뭔가 계속 브레이크다운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안 보였던 뭔가가 보여요. 이게 그냥 분해 분석이라는 거고. 자, 그러면 배경, 재료, 맛, 영양을 했고 나서 이거를 다시 결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결합시켜 보니까 중국풍의 야채 케밥을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바로 결합과 분해와 결합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풍의 야채 케밥을 하는데 이거를 브레이크다운하면 요건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떤 산업에 대해서 브레이크다운 해보고요. 여러분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 제가 하는 플랜업 사업도 이 브레이크다운에서 나온 거예요. 일단 어떤 사람이 서식을 팔아요. 저는 그러면 서식에서 해피캠퍼스라는 데가 리포트를 팔아요. 그럼 저는 다른 걸 팔고 계속 브레이크다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본 거 있죠? 계속 쪼개보면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아이템도 나오고 여러분의 사고도 점점 정밀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붙여봐도 또 새로운 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애들 유치원 가보면은 영재 그런 교육 받으면 레고라는 거 아시죠? 레고라는 그 어린이 발달시켜 아마 하셔서 아실 거예요. 애들 갖고 노는 거 보면 블락이라는 게 되게 많아요. 블락놀이라는 게. 그게 뭐냐? 붙이고 쪼개고 붙이고 쪼개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애들한테. 자, 네가 만들고 싶은 거 뭐 만들어 볼래? 네가 만들고 싶은 거에 따라 만들 수 있고 또 그거를 부시면 다른 거가 만들어지고요.
우리는 저희 불행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저를 포함해서 불행히도 그런 놀이를 많이 못했으면 그런 쪽의 사고방식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영재교육이나 이런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트렌드와, 아까 제가 알려드린 부분이 조사와 분석의 큰 개념이에요. 자, 조사는, 첫째, 가장 기초적인 게 노웨어예요. 일단 두 번째, 내가 노웨어를 자신이 있다. 처음부터 노하우로 갈 이유는 없어요. 노웨어도 못하면 노하우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노웨어, 우리 산업에 대한 자료들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좀 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이거 갖고는 경쟁력 우위성을 잡을 수 없으면 이제 노하우를 통해서 내가 정보를 만들어보고 맞춰보고 이러는 거예요. 자, 분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 브레이크다운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자동차 산업이라는 저로 나왔으면 브레이크다운의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부품으로도 브레이크다운 할 수 있죠. 유통으로도 브레이크다운 할 수 있죠. 가격으로도 브레이크다운 할 수 있죠. 또 뭐로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선호에 따라서 브레이크다운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유틸리티에 따라서 브레이크다운 할 수 있죠. 세단, RV 차량, 스포츠 차량, 네? 스포츠카는 또 브레이크다운 되죠. 컨버러블 카, 또 되죠. 또 컨버러블 또 브레이크다운 되죠. 몇 개통, 또 브레이크다운 해요. 투도어, 뭔가 계속 브레이크다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결합시켜버리는 거. 위성의 기술과 TV의 기술이 만나서 DMB가 나왔고요. 그쵸? 공기청정기 기능과 에어컨이 만나서 공기청정기 에어컨이 나왔고요. 뭔가 또 계속 붙여버리면 계속 뭔가 새로운 정보가 나오고 그 정보는 기술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개념을 좀 아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개념을 통해서 트렌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트렌드. 여러분, 트렌드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T-R-E-N-D, 트렌드라는 거죠.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트렌드를 뭐라고 믿고 살아왔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방식인데요. 저는 어떤지 뭘 하게 되면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하면 저는 일단 국어사전을 봐요. 가장 원천적으로 얘가 뭔 말을 하는지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거랑 한번 이렇게 맞춰봐요. 그러면 되게 근본적인 얘기를 찾아낼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트렌드를 이렇게 믿고 살았으면 여러분은 트렌드를 그렇게만 봐요. 제가 믿고 그렇게 느낀 대로 한마디로 말해서 김하수 대표님이 나의 디자인 필라소피는 이렇다. 그러면 그 모든 거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실용 디자인을 하겠다 하면 우리 회사는 계속 실용 디자인에서 나가는 거고 아니면 고급이면 고급인 거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이 너무 행복해 보여. 모든 사람들은 나처럼 다 잘 살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은 웰빙 사업을 하는 게 나아요. 이 세상은 너무 그지 같고 너무 그런 사람들은 다른 걸 하는 게 나을 거야. 그렇겠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안경을 끼고 살아요. 네. 자, 어떻게 생각해요? 트렌드가 뭘까요? 우리가 이쪽 시간에는 창의력 시간을 안 하지만 여러분 사업 계획에도 창의가 정말 많이 중요해요. 어떤 식으로 창의를 내가 할 수 있을까? 네? 그냥 창의한다고 해서 지능으로 뭐 만들어보고 이런 창의가 아니라 비즈니스적 창의는 또 다른 게 있죠. 자, 트렌드라는 거는요, 꼭 그럴 수도 있겠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파도 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냥 개념을 잡고 있어요. 큰 파도 같은 거고 그 트렌드라는 건 어디선가 밀려오고요. 또 어느 때는 밀려나가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문제는 뭐냐? 파도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이렇게 조금씩 오는 잔파도가 있고요. 왕파도가 뭐예요? 쓰나미라는 거죠. 그냥 왕파도가 한번 오면 모든 걸 다 엎어버려요. 한마디로 도시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오면 한번 휩쓸고 가면 새로운 환경이 조성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트렌드가 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국어사전으로 트렌드를 찾아보면은요, 뭐뭇의 방향으로 가다, 흐르다, 기울다, 향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트렌드라는 거. 국어사전으로 여러분 트렌드라고 하면 안 나와요. 트렌드는 영어죠. 네, 영어사전으로 트렌드 하면은, 뭐뭇의 방향으로 가다, 흐르다, 기울다, 향하다. 자, 뭐뭇의 방향으로 가고, 흐르다, 기울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트렌드를 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자, 트렌드는 이거고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렇구나, 그러고 집에 가서 까먹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해보고, 저랑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시켜보고, 인테그레이션 시켜봐야지, 수업이 좀 더 재밌겠죠. 자, 트렌드라는 거는 국어사전은 뭐뭇의 방향으로 가고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트렌드를 맞춘다라는 거.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트렌드는 끊김이 있는 거예요? 끊김이 없는 거예요? 끊김이 없는 거죠. 왜요? 여기서도 나와 있죠. 흐른대죠. 흐른다잖아요. 여러분 물이 끊기다가 그 댐을 갖다 놓지 않으면 물은 끊기지 않아요. 어딘가 계속 흐른다라는 거야. 어떻게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예. 그렇지도 않아요. 아래에서 위로도 흘러. 사람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하고 계획을 짜면 위에서 아래뿐이 아니라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사업 기획자. 사업을 만든다는 사람은 그런 마인드가 강하죠. 자연 법칙을 위배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만큼의 자본과 그만큼의 기술만 있다면 내가 못할 게 뭐 있냐라는 거죠. 좋은 마인드, 그게 좋은 마인드고, 자, 흐르다. 그러니까 끊긴 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것만 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세요. 트렌드에서. 여러분, 이 세상을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흐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운명도 바꾸고요. 모든 것을 바꾸는데, 걔가 흘러가요. 그게 뭐예요? 예?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랑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야? 세월! 다른 말로 뭐예요? 타임이라는 거예요, 타임. 모든 건 시간 선상에 있어요. 여러분, 분석할 때도 뭐가 제일 좋아요? 시간 계열 분석이 제일 편해요. 과거, 현재, 미래예요. 트렌드라는 것도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거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국 흐르는 거예요. 유행도 뭐예요? 복고풍 다시, 요새 복고 댄스 유행이죠? 유행은 돌고 돈대잖아요. 자, 유행이라는 건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원방향으로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방향으로. 계속 돌고, 돈도. 근데, 유행을 잘못 치고 거기선 주기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주기. 10년 서클로 도는지, 1년 서클로 도는지, 그 주기를 잘 알아맞히면 트렌드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여러분, 이 말을 브레이크다운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사와 분석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조사와 분석은 몸에 박혀 있어야 돼요. 말도 브레이크다운, 어근, 어원, 이 뭐가 다르냐? 이걸, 여러분이 그런 거를 습관화하면 모든 게 다 정밀해 보여요. 그리고 이런 말들을 붙여 보면은 옛날에 생각 못 했던 게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뭐의 방향으로. 자, 그러면, 일단, 어떤 트렌드라는 건 끊임없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트렌드를 맞춘다는 건 그 흐름을 맞추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흐르긴 하는데 어디로 가고 있고, 그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 내가 어떻게 해요?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트렌드라는 말. 트렌드라는 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첫째, 발견할 수 있어요. 트렌드라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재밌게 이런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이, 어느 뒷동산에 갔어요. 뒷동산에 갔는데, 그 산의 이름은 시간이라는 산이에요. 쭉 가니까, 첫째 번 언덕을 넘어가니까, 그 첫째 번 언덕이 뭐냐면, 조사와 분석이에요. 그거를 못한 사람은 트렌드라는 두 번째 산에 가지도 못해요. 가다가 그냥 내려오는 거죠. 조사와 분석이라는 걸 좀 익히고 나서 한 언덕을 넘으니까 트렌드라는 산이 나왔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재밌죠. 여러분, 어려운 개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시면 PT도 쉬워요.
근데 거기가 가보니까 큰 강물이 흘러요. 그 강물 이름이 트렌드라는 거예요. 이 강물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우리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힌트를 보고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지나치게 지저분해요. 저기하고 여기,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100m 선상을 보니까 여기에는 1급수가 살고 여기에는 뭐가 살고 이러면 우리가 대충 맞출 수는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망원경으로 저기 보니까 저쪽에 가니까 도시가 있어. 아, 그러면 이쪽을 보니까 저기 삼봉우리가 있고요. 아, 삼봉우리 있어. 이거는 생활 하수로 갈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트렌드의 끝은 가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무지개 너머에 그 녹색 요정이 살죠. 아세요? 걔 녹색 요정이 사는데 무지개 끝에는 거기에는 황금 항아리가 있고요. 걔 이름이 뭐래더라? 여러분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너무 사고하시기 바쁘시죠? 네. 자, 트렌드의 끝은 누구도 안 가봤는데 트렌드의 끝을 한번 살펴보고 원천적인 것도 살펴보는 거예요. 자, 발견하다는 건 뭐냐? 여러분이 그 트렌드라는 강물을 일단 발견하면은 발견 못한 사람보다는 유리하죠.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알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트렌드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해요? 저기 가서요, 여러분이 흙으로 댐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물기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트렌드대로 믿고 살겠죠.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경쟁력이에요. 그렇죠? 트렌드 정말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죠. 왜요? 트렌드가 어디서 나오느냐? 힘 있는 사람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뭐 패션의 트렌드 누가 만들어요? 그 누구죠? 뭐 봉주르하고 뭐하고 판타스틱하고 그 아저씨 누구죠? 이름이? 앙드레 김 있죠? 매년 2004년 방송에 가다 물어봐야죠. 2004년도 패션 트렌드를 하세요. 이번 러시아 복고풍에서 판타스틱하고 뭐하고 하면 그게 곧 2004년의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있다 보니까 트렌드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요. 그러면은요,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에 트렌드를 만들고자 신년 발표를 했죠.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뭐 하잖아요. 그리고 경기는 부흥할 것이고 이제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죠. 그럼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면 새로운 경기 부흥에 대한 트렌드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나와서 죽겠습니다. 우리 이러다 곧 망할 것 같은데 가능하면 빨리빨리 이민 가시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네거티브한 트렌드를 검은 물이라는 게 나온다고요. 갑자기 블루 오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이런 부분을 창조하게 해요. 자, 그래서 트렌드는 발견하는 법도 배워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창조하는 법도 알아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트렌드 분석이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네? 문제는 내가 그만큼의 체력이 있느냐죠. 네. 체력이 없으면 키우면 되는 거고, 발견이 아니라 find가 아니라 make의 개념으로 트렌드를 창조하자. 자, 왜? find의 개념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언제나 1등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에서 살 뿐이지, 여러분이 만들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트렌드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전문가 인터뷰해 보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기획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렇게 왈가왈가 하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뭐 기획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시고 뭐 하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게 언론 보도화가 돼요. 그러면 그게 기획을 모르는 사람, 아니면 시장을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트렌드, 지침서가 된다는 거예요. 가이드. 한번 뭐 디자이너는 디자인에 대한, 뭐 내가 뭐 CI 디자이너고 내가 그쪽에서 유력한 전문가예요. 뭐 앞으로 CI 디자인은 워드마크로 갈 것일 것 같습니까? 뭐 심볼 마크로 갈 것입니다. 요새 국제적인 패턴으로는 심볼보다는 워드마크가 많이 가죠. 이러면 워드마크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서베이를 해보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서베이,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트렌드, 진정한 시장은 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게 시장이지 인식하지 않고 있는 건 시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시장들, 여러분, 저기 지금 뭐 김한수 대표님 그 보리차죠.
보리차를 싸우신 거죠. 원래 통은 생수통이네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봤죠? 뭐죠? 사람들은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물을 돈 주고 사먹는다라는 생각은 못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계속 물을 돈 주고 먹는 트렌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인식을 시켰죠. 물은 돈 주고 사먹는 거다. 그리고 이제는 물 생수 500원, 1000원 주고 먹고 하는 거 그냥 받아들여져요. 그렇죠. 자, 시장은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서베이를 한다는 거죠. 뭐 설문지를 가지고 물어보던, 아니면 뭐 어떤 방식으로, 뭐 FGI라고 해서 그룹 인터뷰를 해보던. 그 다음이 뭐냐?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법이 있어요. 자, 이거하고 이거는요, 쉬워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 부분이 있어요. 왜? 전문가를 만든다는 거. 내가 지금 사업계획서 써야 되는데 전문가는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전문가예요. 잘 만나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전문가도 아니겠죠. 그 다음에 서베이를 한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돈뿐이 아니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트렌드를 조사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 이슈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는, 시장에는요. 이슈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건 텍스트로 구성된 다양한 정보원에서 분석자가 원하는 정보를 발굴해서 발굴 또는 창조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트렌드라는 것도 결국 뭐예요? 말이죠, 말. 트렌드라는 것도 말이고, 트렌드라는 게 말이 아니라 뭐예요? 더 쉬운 게. 문자라는 거예요, 문자. 네. 여러분, 문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쵸? 정보도, 삶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게 문자로 시작해서 문자로 끝나잖아요. 태어나면 출생신고 들어가고, 죽으면 죽었다고 신고 들어가는 거죠. 네. 결혼하면은 결혼증명 나오고, 모든 게 다. 그래서 사람이요. 옛날에 한번 영화를 봤는데, 사람이 무한 잠재력을 늘리려고 하면요, 워드를 없애야 된대요. 네. 워드를 없애요. 왜? 사람은 그 워드라는 그 골격하에서만 사고를 한다는 거야. 한마디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 디자이너 그분이 fantastic하고 뭐하고 하는 건 이해도 돼. 표현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그거를. 만약 텔레파시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 더 좋겠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가 문자를 벗어나면, 그러니까 문자에 묻혀 산다라는 거예요. 문자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 그 자체에도 문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업계획서도 문자죠, 결국.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정보의 광산이라는 게 있어요. 뭐 여기서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뭐 한국언론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뭐 사이트는 kindness.or.kr이라는 데고,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자, 정보의 광산에서 여러분이 정보를 캐내는 거예요. 트렌드라는 정보를. 아, 이 세상은 이렇게 진화하고 이렇게 됐다라는 정보를 캐내고, 그 정보를 트렌드로, 여러분이 캐내는 정보가 곧 트렌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특정하게 정보의 광산에다 흘려요. 그러면 그게 또 트렌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보면, 자, 카이지라는 언론재단이 있어요. 여기에는 시간열로 해가지고 세상에 5만 가지 이슈들이 이쪽에 다 통합이 돼요. 여러분, 세상에 5만 가지 일들을 여러분 뭐 앞집에서 누가 뭐 했대, 어떤 회사에서 뭐 했대라는 걸 돈 받고 그걸 전업으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자들이죠. 예. 기자들은 어디에서 뭐 했다, 뭐 시장이 뭐 했다. 요새는 더 디테일을 돼서 어떻게 돼요? 건강 전문 기자, 의학 전문 기자, 군사 전문 기자, 경제 전문 기자, 정치 전문 기자,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이 다 정보 조사를 해와서 어디잖아요? 신문에다 넣는다고요. 네. 근데 그 신문을 통합한 게 이 카인지라는 사이트예요. 여기 가면 세상 5만 것들이 여기 다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원자료라는 거예요, 원자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시간 계열로 되어 있죠. 보도 날짜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쳐보면 주르륵 나와요. 근데 분석화 조사의 툴을 아는 사람은 얘가 뭘 의미하는지 알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텍스트 덩어리겠죠. 신문을 똑같이 갖다 줘도 어떤 사람은 신문을 읽으면서 새로운 걸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읽을 뿐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죠. 신문 안 보는 사람도 있죠. 그냥
정부가 이렇게 담싸고 사는 사람도 있죠. 자, 여기에 가보면, 아까 보세요. 광부가 캐는 거죠? 이번엔 기자들이 캐내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 계속 정보를 여기다가 주입을 시켜놓죠. 계속 갖다 놓으면. 자, 트렌드라는 거. 자, 우리는 첫째, 트렌드를 찾기 위해서 뭐를 봐야 되는지를 한번 봤어요. 그럼 바로 정보의 광산. 정보가 모여있는 곳을 가야 돼요. 자, 그러면 트렌드라는 거. 트렌드라는 걸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여러분, 몇 년 전에 쓰나미라는 게 있었죠? 그래가지고 한번 인도네시아 쪽하고 한번 엎어버렸죠? 자, 이게 쓰나미가 나오는 원리래요. 제가 저희 스텝이 인터넷으로 찾아본 건데, 쓰나미는요, 저기 바다 먼 곳 태평양 아주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먼 곳에서 이 지하 있죠. 지하에서 이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한번 지진이 불끈 일어나요. 그럼 그게 이 전체 물을 자극해요. 그럼 물이 한번 이렇게 용솟음 친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럼 용솟이 치면 그게 그 다음 물결을 자극하죠. 네. 근데 그게 점점 육지 쪽으로 오면서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져서 나중에 육지 쪽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쓰나미예요. 그래서 쓰나미는 한 번으로 안 끝나죠. 2차 쓰나미가 또 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에서 이렇게 밀면 어떻게 돼요? 종이 위에서 밀면 처음엔 작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렇게 커지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쓰나미가. 트렌드도 마찬가지예요. 자, 트렌드도 어딘가 누군가 뭔 말을 했거나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게 사람들을 계속 자극해서 나중에는 엄청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알아요. 또 트렌드라는 거. 뭐 한류 열풍. 자, 그러면 트렌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쓰나미도 몰려올 때요. 기후라는 게 있어요. 쓰나미가 몰려오게. 동물들은 먼저 한다고 그러죠. 동물들은 다 도망간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도 먼저 알아요. 여러분, 비가 그냥 어느 날, 물론 호랑이 장가가는 그것도 있지만, 비가 온다고 하면 비가 온다는 것도 징후를 보이죠. 어두워지고요. 천둥치고요. 비가 곧 오겠다라는 소리예요. 자, 트렌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트렌드라는 것도 뭐냐? 곧 이런 트렌드가 오겠다라는 거. 한류 열풍. 한류 열풍은 예고돼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배용준이 가면서 어떤 반응. 작은 극장에서 100명이 모였는데 되게 뜨거워.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한류 열풍이 불 수 있겠다라는 향후 트렌드를 인식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인식 못 할 수 있겠죠. 제일 경쟁이 없는 사람이 뭐예요? 지금 와서야 한류 열풍에 대하고 자시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이미 알았을 땐 그 트렌드는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알았을 땐. 자, 그렇다면 쓰나미가 하는 것처럼, 자, 작은 물결이 큰 물결을 만들어내서 지상을 엎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뭘 알아야 되느냐? 트렌드를 할 때는 트렌드를 자극하는 많은 요인들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그 요인이 첫째, 타임이에요. 시간. 두 번째 뭐냐? 시간선상에 있는 인포메이션들이에요. 이 두 개를 조합해보면 트렌드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도 있고요.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저희 자료 감동 아니에요? 거의 자료 만드는데 죽어요, 저희. 저희는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 찍찍찍찍 써놓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 보면은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등대가. 등대가 여러분이 좋은 기획자는요, 거시적인 관점이 많아요. 좋은 기획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죠. 높은데 높게 올라가야 돼요. 등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먼저 보겠죠. 낮으면 낮은 대로 어떻게 돼요? 땅만 보겠죠. 그죠? 자, 등대에 여러분이 여기 살고 있으면 저기에서요,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예요. 트렌드라는 쓰나미가 쫙 몰려와서요. 자, 이쪽으로 몰려오죠. 자,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부터 쓰나미가 온다는 걸 알 거예요. 이 파도는 그냥 죽을 파도요. 이 파도는 쓰나미가 될 파도예요. 시간선상에서 이렇게 밀려와요. 밀려오는데 첫 번째, 시간선상에서 정보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트렌드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이. 자, 두 번째는 뭐냐? 한 스팟의 정보를 봐서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흐름을 봐서 점점 그 어떤 정보가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라는 게 있죠. 동향이 있죠.
그러면 그건 우린 트렌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한 스팟을 봐보는 거예요. 뭐 2004년도도 한 스팟이죠. 2004년도 여름도 스팟이죠. 그렇게 봐도 트렌드를 우리가 맞추거나 아니면 창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방법이 뭐냐? 카인즈, 아까 그 사이트에 가서요. 여러분이 원하는 트렌드,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키워드를 입력해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네이버에서 검색하듯이 찾아보고, 그럼 두 번째, 시간별로 그 정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앞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냐? 여러분이 쭉 오면 여기다가 이 물결의 이름이 A라고 쳐요. 유기농이라고 쳐. 얘 이름이 유기농이에요. 유기농이라는 걸 타임 계열로 있는 카인즈에다가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점점 유기농이라는 파도가 커졌는지 아니면 점점 힘없이 줄었는지 뭐 좀 나오겠죠. 시간선상에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정보를 집계하고 분석해 보는 거예요. 자, 분석은 뭐라고 했죠? 쪼개보고 결합시켜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봐서 여러분이 트렌드를 발견 또는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제를 한번 해보죠. 카인즈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유기농이라는 트렌드를 한번 분석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유기농이라고 쳤어요. 네. 그리고 나서 시간별을 잡아줘요. 검색 기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이거 그대로 캡처한 거니까 뭐. 자, 여러분이 1년 동안 보자. 유기농이라는 쓰나미가 1년이라는 현상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자, 쳐보자. 자, 그러면 1단계. 카인즈의 원하는 트렌드의 키워드를 입력해서 시간별 정보 동향을 파악해보는 거예요. 연도별 트렌드를 살펴보자. 자, 2002년, 2003년, 2004년에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쳤을 때 나오는 발견 건수가 392건이에요. 이거 저희가 직접 해본 거예요. 그 다음 2003년에는 492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2004년에는 904건이 나와요. 이건 일단 아주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 100건이 커졌죠. 그죠? 그 다음 이 건은 뭐예요? 이거 2002년과 2003년에는 한 10%? 한 20%가 커졌다고 봐요. 근데 이건 뭐예요? 거의 50% 이상이 커졌죠. 그러면 2003년과 2004년에 유기농에 대한 얘기가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많으니까, 이슈가 많으니까 정보를 찾는 사람들, 즉 기자들이 많이 채우다가 실어 넣겠죠. 실어 넣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국민들이 보죠. 그러면 유기농에 대한 자극을 받겠죠. 그러면 새로운 물결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월별로 보자. 이거는 건수는요, 여러분 처음 보면 그 위에 떠요. 몇 건, 발견 건수 몇 건, 이렇게 아주 무식하고 간단한 방법을 생각해본 거예요. 연도별로 보니까, 월별로 보니까 70, 73 이렇게 쭉 나왔고, 7월에 좀 빈도가 많네. 자, 이거를 막대 그래프로 나온 거예요. 막대 그래프로. 자, 여기까지는 아주 그냥 사치기 연산만 할 줄 알면 여기까지는 따라오죠. 자, 보니까 5월에 좀 줄었죠. 그럼 5월에 뭔 일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5월에. 네? 7월에 늘었죠. 대충 여기서 파악이 되는 거예요. 7월에 분명히 매년 7월에 주기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뭐예요? 식중독. 그것과 유기농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이 여기서 정보를 찾아가면서 여기서 변수를 찾아내는 거죠. 이 시장을 자극하는 제2의 변수는 뭘까? 자, 그래서 그 변수를 필요 기간에 따라 세부 키워드를 도출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정보 조사를 해보면요. 이렇게 나오는데 쭉 보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친환경 농업이라고 해서 쭉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어요. 쭉 읽어보면은요. 또 여기서도요. 풀무원, 유기농, 콩, 두부 사은 행사를 했구나.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수차례. 네, 하나, 둘씩 나오겠죠. 네. 여기까지 팔로우 되시죠? 쭉 나오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 내용은 이 내용 이렇게 막 쓸 수가 있겠죠. 이 내용은 이 내용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뭘 하느냐? 로직 트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로직 트리를 어떻게? 거꾸로. 이 내용과 이 내용은 결국 건강에 대한 얘기 아니야. 이 내용과 이 내용은 결국 제품에 대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뭉쳐질 거 아니에요. 그죠? 풀무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얘기라고 쳐요.
또 아니면은 뭐 식중독에 따른 유기농에 대한 뭐 니즈 증가라고 하면 또 그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뭐가 있겠죠. 키워드라는 게. 그렇겠죠. 코끼리, 사람, 사슴,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해야 포유류라고 말을 할 수 있듯이. 다시 포유류를 사람 뭐하러, 개구리 뭐를 파충류라 부른다. 이렇게 뭐든지 묶어지는 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발견한 말들을 한 3-4개로 묶어요. 그게 바로 트렌드 옵션이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불었던 트렌드 옵션이라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이 그 빈도를 이건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사업 기획서를 쓸 때는 트렌드 분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줘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직접 물어보고 직접 해보면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전혀 없을 시에는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32, 15, 9, 4 이게 32개가 한꺼번에 몰린 거고 15개가 이렇게 몰린 거죠. 그럼 이거를 백분율로 표시를 해줄 수 있겠죠. 이거 백분율 하는 건 아시죠? 백분율로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면 5월의 주요 이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2004년 5월의 주요 이슈들은 이런 내용이 있었고 5월의 트렌드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트렌드를 보면 트렌드 옵션이라는 게 나오고요. 트렌드 옵션에서 트렌드 빈도 이건 뭐야? 트렌드 백분율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2005년 5월에는 건강했다 유기농 시장에서의 큰 메이저 트렌드는 건강에 대한 유기농 붐이 지속될 것이라는 트렌드는 계속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트렌드로 볼 수 있다라면 다양한 유기농 브랜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 빈도는 25% 따라서 2006년에도 25%의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여기서 우린 두 가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트렌드 발견, 트렌드 창조. 여러분이 트렌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알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그게 트렌드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말한 디렉션으로 달려가요. 그러면 정말 그 트렌드가 돼요. 아니더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사회학에서 아주 기본 같은 거죠. 제가 되게 증시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식으로 증시 분석을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TV에 나와서요. 2006년 증시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되겠어요? 다 팔어. 내가 말하는 게 실현이 된다고요. 다 팔아버려서 아직 난 내일을 안 살았죠. 그러나 난 말하면서 나는 어떻게 나도 팔아. 그럼 나는 다른 사람도 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깜깜합니다. 정말 그 다음날은 깜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증시 너무 좋습니다. 닥치는 대로 사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닥치는 대로 사요. 그러면 아직 우린 미래 안 가봤지만 미래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측이라는 건 미래의 예측이라는 건요. 그 누구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단 어떻게 하느냐? 흐름이라는 거를 잡아내는 거예요. 흐름.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탁 꺾여버리는 경우는 없단 말이야. 지진이 나지 않는 한. 자연재해 아니면 딥 임팩트처럼 행성이 떨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다 서클대로 돌 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4년을 주기로 뭐가 오고 5년을 주기로 뭐가 오고 경제학에서 나오는 게 그런 거죠. 서클을 보고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자, 트렌드는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트렌드. 여러분이 트렌드를 가지고 이렇게 갖고 놀 줄 알아야 돼요. 트렌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년 트렌드, 그렇다면 1년 트렌드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제 여기서 뭐예요? 응용을 할 수가 있죠. 자, 1년 트렌드 뭐냐? 5월, 6월, 7월, 8월, 9월, 7월 이거를 월 단위로 쭉 해주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뭉쳐지겠죠? 5월의 이슈, 6월의 이슈, 7월의 이슈가 되겠죠? 그러면 이 이슈는 또 뭐가 돼요? 또 뭉쳐지겠죠? 뭔가의 키워드로 계속 뭉쳐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트렌드 옵션이라는 거예요. 트렌드 우리가 하나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왜? 나도 모르지. 그렇죠? 옵션이라는 걸 두죠. 이게 거꾸로 하면 뭐죠? 거꾸로 하면 로직 트리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하면 로직 트리죠. 이 트렌드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트렌드는 왜 왔어? 요런 이슈가 있었어. 이런 이슈는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이슈에는, 그러면 뭐예요? 그 트렌드 창시자가 나와요. 이번에 2006년도 애들 보니까 러시아풍에, 복고풍에 검은색 벨벳이 유행이 됐어요.
이게 왜 유행이 됐을까? 추적해보고, 역으로 추적해보면, 김봉남 씨인가? 그분이 러시아 풍인 부채행대로 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 트렌드의 원천자구나. 그러면 또 얘기 나오겠죠. 이 사람이 2005년도의 원천자, 2006년도에서면 당연히 2007년대로 될 가능성이 많은 거겠죠. 우리는 그래서 트렌드라는 건 확률을 보는 거예요. 확률을. 예. 그 확률은 자극을 해요. 여러분 그런 영화 보셨어요? 버터플라이 효과. 예. 나비 효과라는 영화 보셨어요? 보신 분? 예, 보셨죠? 하나가 변화하면요 반드시 뭐 하나는 변화를 해요. 그게 바로 트렌드의 1조건이에요. 북경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뉴욕에선 비가 와요. 예. 그리고요 세상만사 러시아가 이라크에서 지네들끼리 내전하고 하는 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왜 뉴스에서 보도하느냐? 우리한테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석유 파동은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게 단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언제 올까? 그 쓰나미가 내일 올 것이냐, 오늘 올 것이냐에 따른 거지. 결국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북한이 핵을 만들던 뭐하던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그게 전 세계의 평화에 자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전쟁 분위기로 돌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원천적 이걸 싹을 잘라버리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장 자체도 여러분이 뭐가 자극을 하느냐, 이 방식 외에 또 다른 방식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방식을 알려드리는 건 뭐냐, 돈이 안 들기 때문에. 돈 드는 방식도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찾아보고 하지만 이게 돈이 안 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홍보를 잘하고 뭐 한다라는 게 언론이 흘러가는 거 잘만 하면 홍보할 수 있다라는 거. 언론에서 자꾸 이번에 팔보바지가 유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다니면 정말 팔보바지가 유행이 돼버려요.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기 바빠요. 따라하기. 왜요? 생각하는 사람은요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 그냥 묻혀서 하는 거예요. 너무 회의론적인가? 근데 진짜 그래. 자, 그래서 한 번 더 볼까요? 하나로 갖고 보기엔 좀 아쉽죠? 우리가 와인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처음에 와인을 넣어보는 거죠. 와인을 넣어보고 내가 10년 동안 보겠다. 그러면 여러분 10년 동안 보면 더 자세히 나오겠죠. 선상이 더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라앉아서 점점 올라가던, 원래 10년 전에는 되게 좋았는데 점점 내려가던. 여러분 시장의 동향, 추이가 뭐예요? 방향성이에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아까 트렌드 제가 말했죠. 디렉션. 흘러가고 있어요. 계속. 처음 와서 이건 샘플이니까 1년만 할게요. 1년만 딱 조사를 해보니까 자, 카이지에 와인이라는 걸 넣어서 연도별 일단 보는 거예요. 오! 4년을 봤어요. 2028건에서요. 2004년 4,300. 오, 2배가 떴네. 그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은요. 2001년에서 2004년까지 30% 증가했어요. 전체적으로. 네. 쭉 보면. 2003년과 2004년이 뒤에 나와요. 2001년과 2004년에서 거의 100% 증가했고요. 시장 자료를 보면. 자, 월별로 보면은요. 쭉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마케팅 전략도 짤 수 있어요. 마케팅 전략도 짤 수 있겠죠. 지금 눈치가 빠른 분은 이걸 통해서 경쟁자 조사 써서 가능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미 머릿속에 어느 정도 딱 맞춰지는 분들이 계세요. 자, 월별로 보니까 쭉 보니까 9월경에 좀 노이즈가 많네요. 노이즈가 많다는 건 뭐냐? 9월경에 와인 업체들이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이슈가 많이 됐겠죠. 쭉 보면은 뭐가 비성수기냐? 여기 7월경이네. 7월경에 비수기일 확률이 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있겠구나 하고 나서 어떻게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과연 정밀 조사를 해보는 거죠. 크게 방향을 바라보고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육감으로 하겠죠.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분 육감이나 여러분의 감각은 사업계획서에 써줄 수가 없어요. 근거. 그냥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더라. 내 feel. 여러분 그래서 기획서에 I think 이런 말은 별로 좋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건 그거는 투자자나 사업 같이 하겠다는 사람은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딱 보면 2001년과 2004년을 딱 보니까 2028에서 4076이죠. 이건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이 2,500원 규모에서요, 전체 30% 성장했어요. 2003에서 2004. 거의 유사해요.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30% 성장한 320억 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와인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라고 그러죠. 네. 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예요? 수많은 와인샵을 하겠다라는 사람을 자극하겠죠. 내년에도 와인 시장은 커가는구나. 그러면 나도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커가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업계나 이런 데서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발언 잘 안 한다고요. 긍정적인 발언을 많이 하지. 자, 그래서 이거 월별로 보니까 이런 트렌드가 있어요. 이 월별로 보니까 이렇게 2003년과 2004년 데이터를 보면은 2003년에 전체적으로 2006월에 2003년보다 거의 곱절로 늘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 데이터를 디테일하게 가보면 여기에 뭔가 답이 있어요. 왜 2003년과 2004년에 왜 2배로 하는지 그 결정 요인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또 짜맞춰 보면은 전략도 나오고 트렌드도 잡을 수 있어요. 자, 3단계. 필요 기간에 따라 세부 트렌드를 추출해보고 아까 우리가 유기농 본 것처럼요. 똑같이 해보면 유기농, 그러니까 와인에 대한 트렌드도 우리가 맞춰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도출해내고요. 열거해서 그룹으로 묶어본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은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거랑 다 됐을 거예요. 자, 분석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조사에는요, 노웨어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노하우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노하우예요. 왜? 이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못 써요. 그렇죠? 노하우. 자, 그래서 5월, 6월, 7월 자료를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다운 해버리는 거죠. 키워드별로 브레이크다운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인테그레이션 해버리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 김승현 씨죠. 김승현 씨를, 제가 유전공학자예요. 김승현 씨 염색체를 다 브레이크다운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뭉쳤어요. 그럼 저는 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김승현 씨 뽀개가지고 초파리도 만들어요. 여러분, 초파리가 사람의 유전자랑 거의 80% 가깝대요. 유전자랑. 그래서 우리나라 카이스트가 초파리 연구의 1위라고 하죠. 초파리를 통해서 인간의 그 유전자 질병을 체질한다고 하잖아요. 왜? 초파리는 빨리 죽잖아요. 라이프 사이클이 짧으니까 조사 범위가 좋은 거죠. 만약 인간을 가지고 아니면 코끼리, 고래를 갖고 해봐요. 연구자들 다 죽고 나서야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생쥐를 잘하는 이유는 뭐예요? 빨리 죽고 그 주기가 빠르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알 수 있죠. 또 조사하는 트렌드 노하우를. 산업 주기가 큰 거는요, 넓게 봐야 돼요. IT라는 생쥐, 빨리빨리 변하는 거 뭐예요? 짧게만 봐주세요. 왜? 서클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나 광산, 자동차, 항공모함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거대하게 나온다고요. 거대하게. 나사에는 우주공학 뭐 하나 나오려면 또 시간 걸리고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것도 알아야지 내가 정보의 주기 패턴도 잘 잡겠죠.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장기적으로 시간의 열상에서 본다고 했죠. 자, 장기적으로 뭐 하느냐? 여러분 이제 단기도 알 거예요. 똑같은 방식이겠죠. 발견하고자 하는 트렌드의 상위 키워드를 입력했어요. 텍스트 마이닝을 실행하는 거예요. 나열된 정보를 속성별로 그룹핑하고요. 2-3개가 될 때까지 계속 붙여보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모든 것은 관계가 있다고 믿으시고 계속 붙여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트렌드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자, 이것도 방법이 나온 거겠죠? 이거는 뭐 5월만 보면 어떻게 돼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죠. 네. 만약 1년을 보면은 조금 트렌드, 흐름을 알겠지만 5월에 보면 5월의 키워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매년 우리 이번 연도 뭐 10대 뉴스 뭐 이런 것도 다 이런 계열이에요. 네. 여러분, 집에 가셔서 MBC에서 몇 년부터 했는지 몰라도 그 10대 뉴스를 쭉 해보면은요, 맨날 일어난 일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요. 타이틀만 밝혀졌을 뿐이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지금 이제는 뭐예요? 그 빌 게이츠가 말한 것처럼 이제는 트렌드 일어나는 거 똑같은데 단 주기가 짧아졌다라는 거예요.
유행이 급작스럽게 만들고 급작스럽게 사라지고 들어왔다 나가버리고 들어왔다 나가버리고 이게 많은 거지 흘러가는 건 인생 사람이 사는 거기 때문에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트렌드 조사치 유의사항은 뭐냐? 직접적인 단어보다는 간접적인 단어를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이거 알려드리면 유기농, 무슨 통신업 이렇게 치면 그 말이 안 나와요. 안 돼요. 그건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말을 쓰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mp3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음악 파일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유기농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 보조식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모든 거를 다 다르게 말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어까지 다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DMB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무선통신 뭐뭐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나 카인즈는 아까 그 말한 그 사이트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찾아주진 않아요. 동의어까지도 잡아주긴 하는데 그건 여러분이 일단 많이 봐야 돼요. 사람이 내뱉는 말이 뭔지 한마디로 말해서 유아교육이라고도 말하고 천재교육이라도 말하고 다 방식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또 여러분이 잘 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유사와 관련을 놓치지 마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무엇을 묶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무엇으로 묶느냐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는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하는 사람들도요.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겠죠? 디자인 하시는 분도 트렌드를 만들. 여러분 예술 계통에서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여러분 뭐라고 할까? 포도주 유명한 거 뭐죠? 보졸레 누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보졸레 누보는 어떻게 탄생을 했느냐면 프랑스 사람들이 원래 가을점에 돼서 이제 이게 잘 익으면 이제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와인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그 텀이 힘든 거야. 약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익잖아요. 그때 돈이 딸려요. 먼저 출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해서 보졸레 누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익기 전에 만든 거 갖고 와인을 만드는 게 더 맛있다. 근데 그게 떨떠름해. 근데 보졸레 누보 그쪽에는 그게 진정한 와인의 맛이다라고 자꾸 사람들한테 강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맛있네. 그래서 보졸레 누보가 나온 거예요. 제가 뒤에 사례에서 얘기해 드리겠지만. 자, 무엇으로 내가 묶어버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제가 그 얘기 해드렸죠. 그 얘기는 해드렸을 거야. 자,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관점, 여러분의 시야, 여러분이 세상을 뭘로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나오면 사람을 싹 죽여버리는 거고, 또 누가 나오면 사람을 살리는 거고, 이건 뭐냐?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석하는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SWOT 분석이라는 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요, 딱 4개로 패턴화가 돼요. 강점, 약점, 위험 요소, 그 다음 내가 할 수 있는 기회 요소. 이 4개로만 세상이 보이고요. 그 다음 뭐야? 요새는 블루오션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세상은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으로 묶느냐에 따라 새로운 트렌드도 나올 수 있고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변화의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시간 설정을 짧게 하고요. 변화의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시간 설정을 길게 잡으라고 했죠. 그렇겠죠. 변화의 속도가 느린 걸 짧게 보면은 어떻게 돼요?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만 보고 있으면은 여기 갖고 뭘 봐. 그죠? 뭘 봐요. 이렇게 단편을 보고 어떻게 찾아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렇게 넓게 잡아야겠죠. 네. 그러나 짧은 거는 짧게 봐도 워낙 이렇게 키니까 IT 산업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기술의 진보가 금방 아침에 일어나면 또 바뀌고 하니까 하지만 예술 이런 건 뭐예요? 길게 잡아요. 길게. 예술의 트렌드나 이런 것도 길게 잡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5분 쉬었다가, 우리가, 이 방법을 그대로 좀 응용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요, 경쟁자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방법에 대해서 5분 쉬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